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부터 제가 예고를 했었죠. 트랜서핑 도서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생각난 김에 오늘부터 틈틈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란 책 있죠? 트랜서핑의 비밀. 이 책을 먼저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1, 2, 3권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트랜서핑의 도서를 해설하는 내용은 저의 관점, 심리맨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랜서핑 마이너스 신비주의, 거기에 심리학, 이렇게 공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랜서핑 안에서 신비주의 요소들, 여기서 신비주의 개념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도인되고 싶으신 분이나 빛의 존재가 되겠다, 그러면 저희 채널이나 제가 얘기하는 관점의 트랜서핑 이야기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건 배제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하늘이고 구름이 있고 여기가 땅이면 사다리 중간 지점, 이 정도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가미가 되죠. 심리학이 가미되는 것은 이 현실 감각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이 발을 땅에 딛도록 제어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비주의를 배제한 트랜서핑이 이 심리학의 관점을 초월해서 더 깊고 넓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을 만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싸울 것도 아니고, 이게 논문으로 작성해서 학술대회 할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실히 알게 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상담 현장에서 다수의 내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진행할 때 저의 베이스가 됐던 게 바로 이 트랜서핑 원리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론들이 통합이 됐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트랜서핑 원리가 밑바탕이 되었었고요. 그러한 원리에 근거를 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제시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봤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름 검증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 취하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책이 보시면 그리고 이 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일종의 이게 교과서이자 원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한 번 읽어서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부분이 와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제 영상을 참조하시고, 또 이해가 되셨더라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제 영상을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진행을 해볼게요. 진도 빼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요. 트랜서핑이란 용어가 낯설고 처음이신 분들은 이 바딤 잘란드의 트랜서핑 도서 시리즈를 참조하시고요. 먼저 1장의 의도의 기원, 불운의 법칙, 이 두 단원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 위주로 핵심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놀기 위해 왔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본능 또는 욕구가 뭐냐,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 우리는 태어났냐, 원초적인 본능이 뭐냐, 이거죠. 이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요, 현실 조종 욕구라고 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때 성취감을 맛보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한받고 통제받고 한다면 계속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규칙대로 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면 처벌을 받고, 규칙대로 행하면 처음엔 보상을 해주겠지만 더 많은
규칙에 매여들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사는 게 과연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규칙 안에 놓여 있겠지만 가장 많은 제한을 가하는 곳이 어디죠? 네, 교도소죠, 교도소. 교도소 가면은 여긴 철저히 제한을 받는 생활을 하죠. 그 다음이 군대. 군대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여야 되죠. 내가 오늘 군대 생활하는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냥 나가면 뭐예요? 탈영. 그래서 규칙을 벗어나면 범죄자로 취급을 하잖아요. 교도소도 마찬가지잖아요. 탈주범이 되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학교는 뭘까요? 학교라는 곳을 가면 학교에 규칙이 있죠. 근데 이것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어떤 나무 잎사귀가 아주 신기하게 생겨서 그걸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데 수업종이 쳤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더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끌려오는 거예요, 이제 교실 안으로. 또는 그냥 학교에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집에 집밥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이거 다 규칙을 어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어떤 조직 안에는 이러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한을 많이 받을수록 이것은 사회에서 이제 격리되는 것이고, 격리 수용되는 것이고, 좀 덜 받을수록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하니까. 대기업의 CEO가 더 이런 권한이 많겠어요? 아니면 말단 직원이 많겠어요? 그죠? CEO가 더 많은 이런 권한을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기업의 CEO 역시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그것은 우리가 많은 펜듈럼 안에 갇혀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내 현실, 내 환경, 내 주변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조종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 뜻대로의 삶을 살고 싶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게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자유를 너무 외치는 분들의 특징은 속박을, 억압을 심하게 당하는 사람일수록 반대급부로 자유를 심하게 갈구하면서 심하게 거의 반항적으로 자유를 주장을 하죠. 이거 역시도 문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외친다고 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통제력, 세상을,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로 세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이 펜듈럼 세상 안에서 자유를 은밀하게 사용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트렌드서핑을 들어가기 전에 큰 전제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트렌드서핑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는 환경을 통제하기 원한다. 더 쉬운 말로 뜻대로의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는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어디에? 환경에. 환경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건, 사물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우린 누군가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어떤 윤리 도덕에 끌려가거나 어떤 규범에 끌려가거나 어떤 문화에 끌려가거나 끌려다니기 싫지 않다. 남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온전히 나로서, 주인으로서 살고 싶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언제 사람이 우울해지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질 때, 나의 선택권이 점점 줄어들 때 우울해지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이때 되면은 수동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동공격.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끌려가는 척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수동공격.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 하거든요. 사람은 이러한 환경 통제권이 제지를 당하기 시작하면 저항을 먼저 해요. 저항. 이 저항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자신의 힘으로 대항해보죠. 대항.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끌려가는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을 하면서 스스로 자율성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자율성. 선택과 책임 아니에요, 이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오롯이 질 수 있는 이 힘. 여기서 자율성이 나오는 거고 또 여기서 용기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 자율성이 죽어요. 가면서. 자라면서 자율성이 죽어버려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 방식으로 해야 돼.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가 이러한 자율성의 싹을 끊어버리죠. 그래서 착해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사고도 안 쳐요. 그런데 어떻게 자랍니까? 이것이 계속되면 자율성이 죽어버리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저항하죠 처음에는.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하고 확 밟아버리면 그때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 공격에 들어가는 거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싸울 수 없으니까 뒤에서 한 대 치고 도망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 아닌 척 하면서 yes, yes 맞춰주면서 상대방 그래요 알았어 네 하는데 내키지 않는데 그래서 계속 짜증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짜증나죠. 계속 그 패턴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선택권과 책임권과 자율성을 존중을 해주고 허용을 해줬어야죠.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청소년이 될수록 이런 것이 존중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죽여버리잖아요. 왜? 어릴 땐 말 잘 듣거든요. 어릴 때 말 안 듣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왜냐면 세상을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 말을 안 들으면 밥을 안 주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근데 세상을 좀 알아가고 자기 힘도 생기고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이 통제 현실 조정 욕구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생각과 대치되니까 갈등이 생기죠. 근데 이 갈등을 부모님은 힘으로 누르잖아요. 누굴 위해서?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르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힘이 좀 생겼거든. 대드는 거예요.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고 막 욕도 하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어진다 이렇게 느낀 거죠 부모님이. 그래서 더 밟아버려? 그럼 이제 일로 가는 거예요. 우울무기력으로. 그런데 계속 싸우다가 좀 힘이 더 센 놈들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사고를 일으켜 사고를. 소위 문제아, 비행 청소년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이제 트랜서핑 원리로 보면 뭐냐. 이러한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 놀이를 하기 위해 나온다. 이 트랜서핑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놀이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는데 놀이를 하러 나왔다는 것은 나만의 게임 룰을 내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남이 만든 게임의 규칙을 나는 그 게임 하기도 싫은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걸 지키라고 하냐고요. 그거는 그들의 리그에 들어와서 그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투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네킹이죠. 마네킹.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주체적인 이러한 통제권이 완전히 말살된 마네킹, 좀비.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비로 키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유는 무조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자유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한받고 그 안에서 가르침받고 하는 건 필요해요. 이걸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은 무슨 히피족처럼 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자유를 우리가 구가하는 것은 또 다른 반대급부로 펜듈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첫 번째 전제로 이제 들어가는 게 트랜서핑의 아주 초입 단계에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원한다. 쉬운 말로 자신의 뜻대로의 삶을 살기 원한다. 환경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에 휘둘리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싶지 않아 한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돈 싸들고 자발적으로 내 인생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점쟁이 무당집 찾아가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 잘못 찾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고유의 자유의지, 현실 조정 능력, 통제권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걸 놓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뿌리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뿌리 없이 뭔가 심어 있는데 볼 땐 이뻐 보이죠? 훅 날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 나가는데 본질은 뿌리를 확실히 제대로 된 곳에 내리자 이거죠.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 기본이 이런 자율성, 주도성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요. 이 책에 보시면 그 다음 단원에 들어가시면 잉여 포텐셜 균형력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잉여 포텐셜이란 말이 좀 여러분들이 애매하시죠? 이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균형력하고요. 중요성하고요. 잉여 포텐셜을 한 쌍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균, 중, 잉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풍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풍선을 잘 불었어요. 자, 풍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풍선을 이쪽을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움푹 패이면서 동시에 힘이, 압력이 이쪽으로 가해지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압력이 이쪽으로 가해지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것을 균형력이 지금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균형력이 왜 깨졌을까요? 힘을 줬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한쪽으로 지나친 힘을 주니까 균형이 깨졌어요. 힘을 이쪽으로 줬어요. 이것을 중요성이라고 합니다. 트랜서핑에서 중요성은 힘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힘 주는 거. 긴장하는 거, 힘 주는 거.
지나친 중요성, 힘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풍선은 한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되죠. 근데 동시에 이쪽으로 힘을 주는 만큼 어떤 에너지가 생겨요? 반대 에너지가 생기죠. 이거 뭐예요? 복원력. 복원하고자 하는 반대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누를 때 더 세게 누르면 세게 누를수록 반대급부로 이 반대쪽에서 오는 힘을 느낄 수가 있죠. 중요성이 깨지면 이 기압차, 잉여 포텐셜이 생기고 잉여 포텐셜로 인해서 균형력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생기는데 이 움직임이 뭐예요? 반대 에너지. 그래서 이걸 부메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메랑. 나는 기를 쓰고 A 쪽을 향해서 가려고 기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오히려 부메랑이 날라와서 펑 터져버리냐. 풍선이 펑 터져버리거나 아니면 손을 놓게 되죠. 이 압력 때문에. 그래서 제자리로 오게 되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균형력이에요. 그래서 균형력은 중요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균형력이 깨지게 되고 중요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잉여 포텐셜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균형력은 복원되려는 그러한 환경, 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부메랑이라고 하는데 보통 역풍이라고도 하죠. 이 부메랑은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내 뜻과 반하여.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균형력이 깨졌다. 왜 깨졌냐? 중요성이 들어갔다. 지나친 중요성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균형력이 깨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여기에 펜듈럼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려드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균형력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 그 사이에 에너지가 쑥쑥 빨리는 거예요. 왜? 흔들리면 여기서 당황하고 정신을 잃고 갈등 에너지가 솟아나고 갈등 에너지가 뭐예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얘기. 여러 가지 갈등 에너지. 바로 펜듈럼이 딱 뺏어먹기 좋은, 낚아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력, 중요성, 잉여 포텐셜은 펜듈럼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므로 펜듈럼에 낚이지 않으려면 균형력을 잡아야 되고 항상 제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성을 낮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질 않아요. 이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16페이지.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자신의 삶을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통제하고 조종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말을 바꾸면 모든 존재의 삶의 목표와 의미는 현실의 조종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믿으란 뜻이 아니라 트랜서핑을 설명하고 트랜서핑을 적용하려면 이러한 기본 전제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기를 원한다. 환경에 끌려다니는 노예 좀비 같은 삶을 살기 원치 않는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시면 이러한 트랜서핑 전제에 동의를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더 깊이 이 트랜서핑 원리를 따라가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20페이지에 보시면 잉여 포텐셜 개념이 있죠. 밑에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과 사건들은 잉여 포텐셜이 주변의 에너지 환경에 왜곡을 일으키고 의존적인 관계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로도 일어난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것에 대해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할 때 발생한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여기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22페이지에도 보시면 굵은 글자에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서 불균형을 제거한다. 이 맞부딪히게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그림에서 풍선을 떠올리면 돼요. 반작용, 반대 에너지.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반대 에너지가 온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단순히 열정만 가지고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뛰어들어요. 그것을 영화에서는 아름답다, 순수하다 하지만 이것이 법칙에 따르면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무모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요. 가열차게, 치열하게, 그냥 투쟁적으로 삶을 사는 거죠. 공부도 그러고, 일할 때도 그러고, 사람 만날 때도 그러고, 인생 사는 목표가 그래요.
근데 또 그 펜듈럼 세상에서는 어떤 스타를 띄우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이런 데서 성공한 사람을 스타로 띄우다 보니까 다 그 방식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스타는 늘 소수만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펜듈럼 구조에서 빛나는 높이 떠 있는 스타일수록 소수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거예요. 강남 스타일의 싸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스타가 된, 펜듈럼의 스타가 된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소수의 성공한 그러한 펜듈럼의 스타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그 펜듈럼의 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 시장이에요. 자기계발 시장. 거기서 배울 게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목표로 삼아서 가열차게 인생을 너무 이렇게 자신을 혹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균형을 잡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책을 다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때까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죠.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해주십시오. 구독해주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일일이 찾거나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괜찮았다 하면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성심껏 답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 있다면 카톡 1대1 오픈챗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또 상담 사연 올려주시고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댓글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좋은 댓글은 또 나중에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댓글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